오늘 좀 흥미로운 AI 주식 하나를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이상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죠. 증권사들은 계속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죠. 심지어 거대 기관 투자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주가는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ISC라는 회사입니다. 주력 사업이 테스트 소켓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AI 칩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치르는 아주 중요한 최종 시험을 담당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최종 시험관인 셈이죠. 특히 ISC가 만드는 실리콘 러버 소켓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ISC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 즉 메가 트렌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1050조 원. 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돈입니다.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ISC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1050조 원 투자. 이게 그냥 돈만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택이랑 용인에 어마어마한 반도체 공장에 새로 들어서는 거고요. AI 데이터 센터랑 메모리 라인도 쭉쭉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HBM 아시죠? AI의 핵심인 고대 역폭 메모리. 이 HBM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끝도 없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설비 투자, 즉 케이펙스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ISC가 왜 수혜를 입는지 명확해집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나오죠. 아주 까다로운 HBM 테스트에는요, ISC의 독보적인 실리콘 러버 소켓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또 새로운 AI 칩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 테스트 소켓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ISC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생산 라인이 깔릴 때마다 ISC는 소켓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테스터, 보드까지 말 그대로 풀세트로 공급할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봤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좀 확인해 봐야겠죠?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실제 데이터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IM증권은 목표 주가 10만 4천 원, 신한투자증권은 8만 4천 원, 둘 다 강력하게 사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관점은 살짝 달라요. IM증권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같은 AI 소켓의 폭발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췄고, 신한은 AI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메모리 시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라고 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둘 다 ISC를 핵심 수혜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요, 이런 전망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6,450억 원. 이게 바로 ISC가 바로 지난 3분기에 기록한 매출액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에요. 그래프로 보면 이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작년 3분기에 504억 원이었던 매출이 올해 같은 분기에는 645억 원으로 1년 만에 무려 28%나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차트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35%에 그쳤던 AI 관련 매출 비중이요, 지금은 무려 67%까지 치솟았습니다. ISC가 이제는 완벽한 AI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신뢰의 증표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ISC 지분 5.15%를 샀다는 공시인데요. 이유가 장기적인 단순 투자 목적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관 투자자가 이 회사의 장기 성장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걸까요? 드디어 그 미스터리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 산업에 가진 구조적인 특성에 있었습니다. 첫째, 테스트 소켓은 AI 붐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 붐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일종의 2차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둘째,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나서 실제 소켓 주문이 들어오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해요. 셋째, 고객사가 전 세계 몇몇 거대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커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이 AI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객사들이 실제로 돈을 쓰는 속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I 투자와는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ISC의 이야기는요, 하룻밤 사이에 터지는 폭발적인 투기 열풍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듯이 이건 점진적인 속도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된 게 아니라 이 산업의 성장 속도 자체가 원래부터 점진적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2030년 주가 시나리오를 다시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91,000원, 기본 시나리오로 177,000원, 그리고 HBM과 AI 슈퍼사이클이 터졌을 때를 가정한 298,000원. 이건 더 이상 투기적인 베팅이 아니에요. 점진적인 성장의 여정이 과연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다른 경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너도 나도 AI의 폭발적인 성장에만 열광하는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이런 구조적 성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